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은 위임을 받아서, 즉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하는 부분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초 보면 김여정 재미없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에 아마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의 74명의 의원들이 훈련하지 말자라고 연판장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미국이 원체 강하게 요구하니까죠. 대폭 축소해 어쨌든 예정대로 훈련은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김여정은 야,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정말 한번 뜨거운 맛 좀 볼래?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일이 있었죠. 근데 조용합니다. 뭐냐 하니까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른바 사실상 남노당, 사실상 고정간첩으로 짐작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습니다. 3명, 4명 중에 3명이 구속됐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통령 후보 당시에 노동특보로 일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사건 터졌으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10번은 더 뒤집어질 일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부, 그것이 누가 되었던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이 집권한 그런 분위기 하에서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으면 아마 지금 민주당 계열 쪽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공안정국을 갖다 조성하느냐, 또다시 북풍 제2의 북풍을 갖다 일으키느냐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문제, 3가지 의문점, 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박지원 씨가 원장으로 있는 국정원은 바로 이 시점에서 집권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벌이고 내년 3월 9일이면은 대통령 선거 있을 즈음에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과 좌파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이와 같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갖다가 이른바 공개했을까?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 국가의 안보를 갖다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할까? 물론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이토록 조용할 수 있을까? 셋째, 왜 문재인 청와대는 그야말로 묵묵부답, 내 몰라라, 꼬리 자르고 한번 과음 삑 지르고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뱉어놓고는 이러면 꼬리 자르고 오리발 내밀고 있을까? 한번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원래 이게 다 뭐냐니까 지금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갖다 청구했고, 그 영장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서 3명은 구속되었고 1명은 지금 불구속 상태죠. 이제 도하, 그래도 그나마도 조중동, 이 3개 보수 언론이 열심히 그래도 보면은 그 영장 같은 것도 일부 좀 열심히 발굴해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원래 자기들이 이름을 달라 그랬던 것은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이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른바 225국, 현재는 문화교류국으로 이름 바뀌었고, 통전부 산하에 225국, 즉 현 문화교류국에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앞에 조선노동당이 들어가면 너희가 남노당임을 갖다가 그대로 공개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희들이
남조선의 사정당국과 공안당국에 의해서 적발되었을 때 오리발 내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그야말로 자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는 시민운동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통일을 위해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 들어오는 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연파장 돌리겠습니다. 이거지. 우리가 무슨 언제 우리가 저 225국 현재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시받아서 그런 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오리발 내기 위해서 조선노동당이라는 걸 빼야지 이 멍청한 사람들아 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꾼 것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원래 이름은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1992년,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현재 국무총리하는 김부겸, 그 당시 김부겸 씨도 구속되었죠. 그때 역대 남파 간첩 중에 최고위층이라는 이선실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선실 나왔고 중부지역당, 김낙중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시민단체, 자주단체, 등등등등 그야말로 그럴듯한 간판을 걸고 그야말로 남노당으로 암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기야 꼭 이게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가 이와 같은 자주통일이니 뭐니 하는 그럴듯한 간판 내걸고 사실상 남노당 역할을 했던 것이 충북 동지회 뿐이겠습니까? 아니 F-35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오는 거 반대하겠다고 연명 쓴 사람들이나 지금 경상북도 성주에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드 레이더 기지 그거 못하게 그렇게 몇 년째 악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2018년 당시 이제 문재인 씨 가서 이제 김정은이 만나고 갔다 오니까 조만간 김정은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갖고 위임맞이 백두칭송위원회니 또 위임맞이 무슨 모임이니 해갖고 멀쩡하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쳤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반공의식이 너무 투철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얼이 빠지고 긴장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225국 문화교류국 또 통전부 이 기본적으로 통전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과거 마오쩌둥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당시 힘이 강했던 국민당 쪽하고 통일전선 한답시고 어영부영 뭉쳐서 그 안에다 간첩을 심어놓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2500년 전에 손자병법의 손자병법의 용간 간첩을 활용하는 법 해갖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향간이니 내간이니 그 간첩 간첩이 꼭 무슨 007 이 사람만 스파인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이적, 여적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225억으로부터 80여 차례 서로 통신이 오간 그런 정황과 그러한 것들이 적발되었다면 딱 떨어지는 남노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왜 그럼 이와 같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일을 박지원 국정원은 왜 이 시점에서 깠을까? 박지원은 얼마 전에도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북한 김여정이 요구하는 대로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른바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박지원이 아마 김정은, 김여정이 발칵 화를 낼 것이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굉장히 떨떠름해질 이와 같은 간첩단 사건을 왜 이 시점에서 깠을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 박지원이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이른바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죠. 실제 국정원에서 뼈를 굵히고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잘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치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국가정보원의 메인 서버까지 다 들통난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래도 우리 제대로 된 국정원맨, 안기부맨, 중앙정보부맨 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조차도 총같이 버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안에서 박지원을 들이박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구체적인 갖다 놓고 나왔을 때 박지원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김정은, 김여정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 안 까면은 가만히 있나요? 밑에 조직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박철원 장관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안기부, 현재 국정원이죠. 안기부 국정원 중앙정보부는 공희다. 대통령보다 자기 원장, 자기 부장이 더 세답니다. 그걸 갖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 때 대통령을 시해하는 자리에 중앙정보부장 한마디에 중정맨들이 다 총 들고 나서잖아요. 그런 조직,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원장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랍니다. 그런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틀어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틀어막았을까요? 저는 박지원 씨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씨 얼마 전에도 보면 갑자기 바이든 정부 출범하자마자 본인은 국정원장이지 자기가 저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한 닷새 미국 뉴욕가 있었길래 제가 그랬죠. 이 박지원 씨 망명 준비하나 라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박지원 씨는 만약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봐라 나도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악재인 그 간첩단 사건을 깠다. 결과적으로 내가 깠기 때문에 너희 국민의힘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둘째, 그래서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이쯤 되면 이런 사건을 보면 당장 국회에서도 보면 긴급 현안 발언을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하던 정보위를 소집하던 국방위를 소집하던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 한가롭게 상주에 가서 개인 택시 양수 양도 교육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갖고 바로 내부에 총질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 윤석열이 총질하고 누구 총질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갖고 문재인 정부가 싸워야 됩니다. 뭐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 아니 이 사람들은 당신의 바로 2017년에 충북 지역에 당신 노동특보였다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는 있었느냐? 이건 드루킹보다 더한 일이다. 당신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도움으로 대통령 되었다는 말인가? 라고 물어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또 국민의힘 전체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국민의힘이 보면은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 꼴통정당, 이 보수정당, 이 반공정당, 나쁜 정당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덧치는 적들의 그 주홍 글씨가 두려워서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못하러 필요합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로 보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오로지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우리 결의가 하나 되는 그 충정에서 돈 2만 달러 받은 바도 없고 225억 그
진호원 동지한테 내가 김정은이한테 회장님께 혈세 쓴 적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까? 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찍소리 못합니다. 그 얘기하면 봐라 왜 보면 민주주의 인권운동가를 갖다가 왜 갖다가 빨갱이로 몰아가느냐. 빨갱이 너희놈들은 갖다가 툭 하면은 선량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치던 그런 놈들 아니냐 라고 대치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빨갱이 컴플렉스는 지금 좌파가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자유우파가 빨갱이 컴플렉스에 딱 걸려 있어요. 혹시나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간첩인데 남로당인데 지시받고 혈서 써서 충성맹세하고 했는데 그거 갖다 지적을 못해요. 그거 하면 또 너희들은 빨갱이 타령이냐 그 소리 들을까봐 한심합니다. 셋째, 문재인 청와대 마시죠. 이거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 라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충북 지역에서 어시아어시아 하던 그들이 얘를 문재인 씨는 모를 수가 있지만 그럼 임준석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양정철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당의 누군가는 알았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본인은 모르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뒤에다 더욱하니 프레카드 걸고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충북지역 노동특보단의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이와 같은 의문점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이미 이른바 안보 불감증, 저들이 집요하게 이른바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놔서 누구도 입을 뻥긋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75년이죠. 베트남이 당시 세계 4위의 군사력 갖고 있던 월남이 월명한테 단 2달 만에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호지민이 20년 30년 넘게 월남에다가 종교인이다, 노동자다, 지식인이다 이들 사이에 이른바 통일전선을 갖다 형성해 놨기 때문입니다. 통일전선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NL이죠. NLF. 우리 NL. 우리 전대협의 NL 아니에요?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 Liberation. 민족 통일이라고 하나요? 민족. 그 NL. NLF. 그 프론티어. 그 NLF가 보면은 결국 암약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의 정신, 베트남의 모든 긴장, 경계심 다 풀어제치고 또 그 NLF의 무장 조직이 바로 베트콩입니다. 베트콩들 안에서 계속 게릴라 활동하는 가운데 NLF는 집요하게 자유 베트남, 너는 결국 미국의 앞잡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후려치는 가운데 75년 사이공은 붕괴됐습니다. 사이공을 갖다 붕괴시킨 것은 월맹군이 아닙니다. NLF의 무장조직인 베트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NLF기를 걸죠. 그리고 1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NLF들 결국 1년, 2년 내 다 숙청되고 월맹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미국으로 튀게 되죠. 그게 보트피플입니다. 자, 이게 불과 1975년이니까 불과 50년이 채 안 된 바로 우리가 목격했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한가롭게 연수나 다니고 개인 택시 하겠다고 연수나 다니고 또 대통령이란 사람은 입국 다물고 박지원은 혹시 모르니까 이런 이중 간첩짓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지금 언론이도
정당도 입국 다물고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국민들 모두가 내 일이 아닌 듯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는 이번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과연 지금 보면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고 미국 배척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